네, 돈이 보이는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TF 이야기 금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자, 구수합니다. 그분은. 근데 이분은 구수하진 않은데 어쨌든 뭔가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ETF계 100조 원을 꿈꾸는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 부문의 김민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멋쟁이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타이도 그렇고 제가 이제 딱 걸어 나가는 걸 보면은 양말도 조금 신경 쓰시는 것 같고요. 아, 예, 색깔 전체적으로 많이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TF도 그런 투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고 네네. 투자를 뭔가 균형감 있게 할 수 있는 제 맞습니다. 표현 어떻습니까? 네, 아주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어떤 분은 또 밀키트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밀키트 다 섞어놓으면은 그렇죠. 훌륭한 투자의 요리가 된다. 그렇죠. 너무 또 우리가 ETF를 좋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ETF 투자를 종목 투자보다 더 많이 해서 ETF가 사실 마음도 편하고 좋은데 많은 분들은 일단 개별 종목 투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표현을 쉽게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상장된 ETF 하나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거죠? 네, 그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ETF는요. 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 ETF입니다. 그래서 2020년 8월에 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 1배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네. 요건 2배고요. 1배가 한 4조까지 스토커가 늘어나서 굉장히 시장에 큰 ETF 시장에 큰 파란을 일으켰고 네. 현재는 한 3조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ETF를 잠깐 말씀드리면 차이나 전기차에만 완성차에만 투자하는 ETF는 아니고요. 전기차 전체에 중국 전기차 전체에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ETF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터리 관련한 것도 있고 뭐 소재도 있고 부품도 네네. 있고 다양하게 네네. 기업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사실 올해 보면은 중국 쪽에 있어서의 배터리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관련 ETF가 굉장히 부각이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반에 걸친 밸류체인을 모두 투자할 수 있는 ETF다라는 거죠. 그 밖엔 또 뭐 있나요? 그 뒤에는 소파 금리 ETF가 있는데요. 네. 미국의 무위험 지표 금리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 소파 금리가 현재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5.0%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위험 지표 지수인데 금리인데 5% 수익을 낸다 그러면 굉장히 양호한 수익률인 거죠. 네. 한국의 국내에도 이제 무위험 지표 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퍼라고 KOFR이라는 금리가 있는데 네. 그 금리는 지금 3.6%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CD 91을 만기를 하루로 만든 또 금리가 있는데 네. CD 금리라는 그 금리 같은 경우에도 무위험 지표 금리가 3.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소파 금리가 굉장히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 네. 다만 문제는 이제 이게 환 노출 ETF입니다. 그래서 환 차익과 환 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투자자분들이 자기만의 투자의 관점을 가지고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한 ETF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 네네. 거죠. 네. 타이거와 아리랑에서 각각 출시된 ETF 말씀해 주셨고요. 네. 마지막 이 ETF는 머니마켓 액티브는 어떤 ETF죠? 그 지금 자금들이 뭐 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기관 자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디로 갈지 방향성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애매하죠. 예, 그래서 MF로 많이 이 기관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MF를 ETF로 만드는 머니마켓 액티브라는 ETF입니다. 그래서 지수를 보시면 MF 지수를 쓰고 있고요. 3개월 이내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고 탑티어 성과를 추구하는 채권형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신규 상장된 ETF 몇 가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좀 만기가 있는 채권 관련한 ETF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최근에 채권 투자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미 발 빠르고 채권 관련해서 관심이 늘 있으셨던 분들은 관련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 외에도 다른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만기가 있는 ETF, 이게 어떤 얘기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보통의 채권형 ETF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채권형 ETF는 통상적으로 잔존 만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한 ETF는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잔존 기한 없이 되는데 네. 만기 채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정기예금만큼이나 그러면서 한국거래소에서 작년 11월에 이 만기 채권형 ETF, 만기가 있는 ETF에 대해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말에 8,300억의 스토커로 시작했고요. 4월 말 기준으로 보면 3.7조 원으로 해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까지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저 또한 퇴직연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연금용 투자 상품으로 많이 선호되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아까도 이제 새로 신규 상장된 그 ETF 머니마켓 액티브 이게 뭐예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게 어떤 ETF를 보면 이름만 봐도 아 이게 어떤 ETF구나 이게 뭐 만기가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 네네. 경우도 그렇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타이거 24-10 회사채 네. A 플러스 이상 액티브라는 요 명칭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요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명칭만으로도 충분히 아 이게 어디에 투자하고 뭐 만기가 언제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거는 브랜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코덱스라든지 뭐 KB 스타라든지 브랜드를 말씀드린 거고 24-10 요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게 만기 연도거든요. 2024년 10월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10월 정확하게 10월 8일입니다. 그래서 10월 8일이 만기일이고 그리고 투자 대상이 중요하죠. 국공채로 투자할 것인가 네. 아니면 은행채로 투자할 것인가 회사채로 투자할 것인가. 이 ETF는 회사채로 투자하는 ETF고요. 그리고 신용 등급 또한 중요한데 네. 신용 등급이 뭐 AA 플러스인가 A 플러스 이상인가 이 이름 명칭에 정확히 나와 있고요. 운용 방식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만으로도 아 정확하게 아 내가 이게 만기가 24년 10월이구나 만기가 25년 10월이구나 아니면 만기가 올해 12월이구나 그걸 보고 투자를 하시면 아주 정확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024년 10월 되면 이 ETF는 청산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ETF는 사라지고 네. 정확하게 24-10 타이거 ETF는 10월 8일이 만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틀 뒤에 10월 12일 날 그 투자자분의 증권사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예금형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ETF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기 채권형 이렇게 ETF가 있는데 과연 장점이 무엇일까? 네. 뭐가 가장 큰 장점일까요? 아까 제가 방송 때 그 앵커님께서 이제 반도체 두 분의 패널이 아주 어떤 게 좋다 이렇게 말씀 네,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ETF를 하시는 게 낫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저 같은 예.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ETF의 장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채권으로 접근하실 수 있죠. 네. 한전채 만기 채권을 접근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지만 이 개별 채권의 리스크가 온전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ETF 만기 채권형 ETF는 10개의 채권 또는 30개의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산 투자를 할 수 그렇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식과 다르게 네. 채권은 장외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한전채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만기까지 가져가시면 그 맞는 이제 수익률을 추구하실 수가 있는데 중간에 매도를 하시면 네. 장외 거래라서 많은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중간에 매도를 하게 되면. 그에 비해서 ETF는 장내 거래고요. 그리고 LP라고 해서 유동성 공급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LP가 적절한 가격에 팔고 살 수 있도록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외 거래 채권보다는 장내 거래의 만기 채권형 ETF가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다.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사실 워낙에 요새 핫했던 한전채 관련해서는 이 관련한 뭐 회사채 투자를 전혀 관심 없었던 분들도 기사를 통해서 한전채가 뭐 얼마나 이자를 준다는 거야? 뭐 이렇게나 많이 줘? 예금 이자보다 높네? 뭐 이렇게 요 정도는 다 네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한국전력이 망할 리는 없지만 이제 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이들 기업 외에도 다양한 우량한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조금 더 리스크를 분산을 하고 싶다, 방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회사채를 묶어놓은 만기가 있는 ETF를 통해서 리스크를 낮출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장외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훨씬 ETF로 거래하는 게 거래 대금도 싸다라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그래도 요거는 좀 조심하셔라, 주의하셔라 라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이 고를 YTM이 나오는데요. 네. YTM이 이제 지금 현재 YTM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래 비용하고 그 운용 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럼 그거를 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군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네. 뭐 4.05%, 4.1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그럼 내가 1년 뒤에 만기니까 4.05% 받겠지라고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거래 비용이라든지 네. 운용 보수를 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금도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5% 준다고 해도 가보면 못 빼고 맞습니다. 나중에 빼다 보면 쭉 줄어드는 네, 그거를 네. 생각해서 계산을 하셔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기 채권형 ETF 쭉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상장되어 있는 ETF는 뭐가 있을까요? 네, 총 12종이 상장되어 있고요. 네. 가장 빠른 만기는 올해 12월 만기고요. 가장 긴 ETF, 만기 채권 ETF는 2032년 10월짜리 또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양한 투자 자산으로 국공채, 은행채, 회사채로 투자하실 수 있고요. 아까 신용등급도
AA 플러스부터 AA 마이너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수의 입장에서도 보수가 채권형 ETF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0.05%에서 0.11%까지 네. 낮은 보수에서 그리고 좋은 가격에 매수 매도 하실 수 있고 또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어서 굉장히 정기예금이 지금 한 3% 나오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보니까 한 4% 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기예금의 어떤 대안으로서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의 수단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보이는 투자 ETF 중에서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 부문의 김민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